본 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지역 언론발전 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대혁신이 예고돼 있는 교통망입니다. 강릉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동해선 열차가 개통이 됐죠. 그리고 속초와 춘천을 잇는 동서고속철, 삼척과 영월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강원도는 말 그대로 사통팔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길이 열리면 사람들의 삶도 바뀌게 되는 법이죠. 관광객이 몰려온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생활권이 바뀐다, 초광역 시대가 열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될까요? 오늘 MBC 강원영동 특집기획 길이 열린다, 사통팔달 강원에서 이 뜨거운 이슈와 관련해서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로, 철도,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SOC 정책관 조관묵 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탐색하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75만 명의 부동산 전문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표용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용호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싱크탱크 강원연구원 김재진 박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 모셨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방청객으로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살아갈 청년 여러분이시니만큼 네, 오늘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소중한 의견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이 계셨는데 도로망이 아직 완벽하게 확충이 안 돼서 그런지 오늘 안 오셨습니다.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을 저희 제작진이 먼저 가서 좀 몇 말씀 들었거든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마카 반갑소야. 김진태 도지사래요. 예, 우리 영동 지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지금 강릉에서 부산 가는 동해선 열차가 이미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 강원도는 경북권하고는 인접해 있으니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 경남권하고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정말 잘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동해선 혹시 타보셨는지요? 네, 지금 그걸 타는 것이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습니다. 연일 아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버킷리스트로 아들하고 함께하는 부자의 여행, 이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SOC의 중요성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우리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지금 우리 강원도 교통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게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철도로는 서울 강릉 KTX선, 이게 되면서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이 가까워지게 된 거죠. 이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변방, 오지 이렇게 좀 인식이 되었는데요. 이젠 이걸 바꿔야 되겠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입지적으로도 이미 어떻게 보면 수도권화가 돼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통팔달로 나머지 이 구간을 SOC로 이제 채워 넣자,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SOC는 단순한 교통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산업 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큰 SOC 사업을 할 때는 다 이 미래 산업, 수소 산업이건 미래차 산업이건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이것이 이제 그 산업 기능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우리 강원도가 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통팔달 강원도로 오시우야.
네, 우리 도지사님 뭐 인사하실 때 영동 사투리는 좀 많이 어색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미래를 향한 어떤 의지 같은 건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분 모두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두 분은 서울에서 오셨고 또 두 분은 춘천에서 오셨죠? 네. 뭐 오시는 길 어땠는지 우리 강원도의 교통망을 체감하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효 대표님부터 먼저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 강릉에 올 때요. 네. 항상 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네. 그러니까 경부 타고 이제 영동 탔었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초월 IC라고 해서 이제 그 경기도 광주 쪽에 광주 원주 고속도로. 예, 그 네. 고속도로가 생겨서 조금 시간이 많이 땡겨졌어요. 그 길로 왔는데 나머지 길은 이제 제가 늘 다니던 그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오랜만에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네. 역시 이 경치는 전국 어딜 가나 강원도가 최고다. 예, 보면서 뭐 풍력 발전소 돌아가는 것도 보고 네. 또 오늘 날씨 시야가 좋아서 네네. 저 멀리 그 바다도 파란색이 보이길래 오늘 제가 영동 여기 오면서 참 잘 왔다. 오랜만에 힐링했다. 네. 멀리서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곳이 바로 이 강원도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운전해서 오신 거죠? 그럼요. 운전 제가 하죠. 그 운전하실 때 주변 풍광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전방 주시 잘해 주셔야 네, 또 사고 위험이 덜해지고. 그렇죠. 요즘은 그 차가 자율로 또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간헐적 이렇게 한눈팔이 네. 가능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도로 환경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거는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좀 더 빨랐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네. 철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네,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방금 소개가 서울에서 왔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고향 일산이라는 곳입니다. 네, 네. 뭐 고향은 서울이죠. 아침에 버스 타니까 한 3시간 도착하더라고요. 원래는 시간 보니까 2시간 10분이면 올 것 같던데 뭐 자고 있어서 어떻게 헤매는지 모르겠는데 뭐 고향에서 최근에 또 주문진 가는 노선도 새로 생기기도 하고 네.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가 안산, 고양, 성남 정도 도시들이죠. 100만 도시들은 강원도 곳곳으로 버스가 점점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도 훨씬 더 용이하게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강릉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동해선 열차가 개통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김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른바 도시 문헌학이라는 걸 하는데 네. 예전 자료를 봐가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100년 만에 드디어 됐구나라는. 지금 이쯤에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오늘 가져오신 지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좀 김희석 박사님은 항상 준비가 철저하세요. 예.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또 저런 지도 어디서 났대요 또? 이게 강원도의 강릉 중심으로 봤을 때 2개의 철도 노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경강선, 여러분 흔히 강릉선이라 부르는, 그리고 하나는 이 동해선. 둘 다 1920년대쯤부터 나왔던 계획이죠. 그게 1944년, 45년에 일본의 패전으로 중단됐다가 조금 60년대까지 하다가 끊기고 하는 반복하는 끝에 드디어 100년 만에 되는 거라 저는 이걸 행정의 이제 연속이라 보는데 네. 참 끈질기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보여주는 자료를 살짝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까 와서 이거 들고 강릉 시내 걸어다닌다고 좀 힘들었는데 하나는 1927년 지도입니다. 취미의 조선여행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사파인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동해안 쪽에 선이 하나 예정선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국유철도 12년 계획이라고 이제 총독부에서 조선 한반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래서 종해 남부를 먼저 뚫고 시작했고 부전부터 결국 45년 7월에 포항까지 완성한 상태. 북쪽에서는 원산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전체 답사를 했었는데 저 고성쯤 가면은 원산에서 만들다 보니까 패치카가 있어요. 맞아요. 추운 동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미군이 태평양 전쟁 때 이거 폭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노선을 일부 바꾸기도 하고 내륙으로. 그래서 이제 이 패전과 함께 중단됩니다. 그때 노반은 깔아놓고 철로만 깔면 되는데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그 노선을 재활용한 게 이른바 7번 국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여러분들이 흔히 못 보신 자료인데 철도청 내부 자료예요. 이제는 뭐 해제됐지만 이제 철도청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인데 철도 약도라고 그 당시 철도청이 관할하던 노선들을 보여주는데 지금하고 대단히 다릅니다. 72년도 거네요. 72년입니다. 예. 여기 보면 경포대역이 남아있죠, 아직. 네. 경포대역부터 강릉, 안인역, 정동진도 있고 이게 원래 북쪽부터 원산부터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거 끊긴 상태 분단돼서 그래서 남쪽부터 올라가서 삼쪽부터 해서 경포대까지 올렸다가
다시 취소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지금 해보려는 게 동해선 연장 구간 계획인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철도 내부 자료를 이제 지금 오늘 가져온 자료들은 대체로 잘 못 보는 자료들입니다. 철도 건설사라고 철도 건설국이라는 데에서 1969년에 낸 책입니다. 여기 건설 예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지자체 정치인들 행정가들이 이런 걸 가지고는 지방선거 때마다 끄집어내서 공약해달라고. 보면 거의 예언서예요. 빨간 선으로 동해선, 중부선 계획이 있죠. 이게 드디어 이 과정을 거쳐서 100년 만에 실현되는구나 싶어서 사실 18년쯤부터 이 구간은 답사를 했었는데 동해선은 이제検討 하길래 예전에 했던 일제 때 계획했던 거를 건드릴 줄 알고 마지막으로 본다 생각으로 왔었는데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글로 안 가고 터널로 들어가면서 해서 사실은 그 약간 걱정은 기후가 됐고 이제 두 개의 노선을 즐기면서 삼척 같은 곳은 근덕 같은 데는 보면 일제 때 노선 노방간대하고 신선이 같이 있어서 바다 옆에 바다가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 나와서 답사하면서 여기는 개통되는 순간 뜬다. 역시나 예상대로 개통되자마자 지금 주말은 표가 없잖아요. 텔레그램 방이 있을 정도입니다. 취소표 나오면 그거 예약하려고. 예상대로 대성공이 거둬서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100년 만에 지금 완성된 거다. 그렇죠. 뭐 그렇게 평가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나중에 이 철도가 쭉 연결이 되고 통일이 되면 이 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 한 100년 뒤에 그럴 거라 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 돼서 남북철도를 통해서 대륙횡단 철도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현재 기술력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2월 말에 이 열차를 타봤어요. 아까 우리 도지사님 아직 못 타보셨다 그러는데 울진에 갔더니 울진 군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는 역사 얘기를 120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 생겨서 뭐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네. 이 철도 KTX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이걸 이제 국토부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 철도를 넣으면서 경제성이 안 나올까 봐 걱정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코레일이나. 그러니까 울산시 입장에서 딱 그걸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 보면 강릉도 2시간, 부산도 2시간. 딱 그러니까 KTX를 넣을 이유가 없죠. 딱 그 ITX급 정도 한 시속 한 180, 150 이렇게 다니는 걸로만 딱 움직여도 충분히 장사가 될 거다. 이게 정확하게 맞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양쪽 끝단에 있는 부산이나 강릉 입장에서 보면 KTX가 좀 들어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남은 게 좀 아쉬움이에요. 아직 미완성이니까요.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 로템이 그렇죠. 지금 물량이 딸려가지고 네, 물량이 딸려서 한 5년쯤 지나면은 이제 공급되면 인기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으니까 네, 아마 맞습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속도적으로. 네. 우리 표 대표님도 저는 사실 동해선 이 열차가 개통이 됐다는 걸 듣고 타보려고 했는데 일단 예약이 안 되고 또 저는 또 이걸 타려면 큰 맘 먹어야 돼요. 어디서 타든 간에. 근데 일단 개통이 돼서 이게 뭐 100년 만에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과연 계속 인기를 끌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단순히 개통됐을 때의 반짝 인기 말고 꾸준히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그 MBC 강원 영동의 막내 직원들이 브이로그로 이 강릉에서 부산까지 당일치기 하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김재진 박사님은 아마 좀 보신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현장을 좀 생생하게 스케치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새로 개통한 포항 삼척 고속철도의 첫 열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자, 강릉에서 부산까지 당일치기로 MBC 강원 영동 막내 사원들의 여행 브이로그 함께 보실까요? 지난 1월 6일 연초에 새로 개통한 동해선 ITX 마음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5시 28분 정시 출발. 강릉역에서 부전역까지 총 17개 역을 지나는 4시간 48분의 여정. 와, 오래 걸리네요. KTX보다는 확실히 느리지만 그래도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차로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순간은 새로웠어요. 첫 차를 타고 가니 가는 길에 일출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흐린 날이지만 날씨가 좋으면 열차 안에서의 일출은 꼭 봐야겠죠. 정확히 2시간 43분 만에 포항 도착. 정시에 도착한 거고요. 거기서 또 2시간. 잠시 잠들었다 깨고 보니 부산입니다.
드디어 4시간 48분 만에 부산 도착. 우선 부산하면 제일 유명하다는 서면의 밀면집. 따끈한 왕만두와 함께 나온 밀면의 맛은? 강릉의 막국수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가자! 네, 얼른 먹고 광안리 해변에 당도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오전이에요. 광안대교 앞에서 파도 소리 잠깐 듣고 다시 도심을 지나 해운대 해변. 와, 갈매기들도 어찌나 카메라를 좋아하는지 덕분에 재밌었고요. 페리단길로 알려진 해운대 해변 앞에선 부산하면 어묵이죠. 통새우. 헉, 시식이 있어. 이렇게 공짜로 시식도 해보고요. 예쁘고 달콤한 음료수까지. 가죠. 지금 시각 몇 시인가요? 그렇게 3시간의 짧은 부산 여행을 끝내고 신해운대역으로 가서 다시 강릉으로 향하는 ITX 열차에 올랐습니다. 아닙니까? 강릉으로 올라오는 4시간 48분은 금방 지나갔고요. 이렇게 부산 여행을 기념하는 반소매티도 한 벌 사왔습니다. 당일치기 밀면 먹기 미션은 성공을 하였고 다시 한다면 가서 4시 차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하루를 자고 온다. 하루를 자고 오고 싶다. 왜냐면 차비가 왕복이 7만 원이 넘는다. 7만 원도 너무 넘고 비싸다. 하루에 거의 10시간 앉아 있는 건 너무 힘들다. 맞아. 빠르게 KTX가 왔으면 좋겠다. 이음은 너무나도 느리다. 너무 느리다. 자, 1월 개통 이후 이렇게 6개월이 됐습니다. 그간 부산 강릉을 오간 승객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 철도 탑승객이 반년도 안 돼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울산과 포항, 삼척과 동해를 거쳐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좋네. 여행 좋아하니까 나는 다 그냥 좋아요. 바다 풍경도 좋고 전부 다 좋았어요. 또 이용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럼요. 해야죠. 지난 1월 개통한 동해선 열차는 주말이면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 열차의 누적 이용객은 지난 5월 21일 기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해 바다 풍경을 보면서 탈 수 있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다는 장점 때문에 탑승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씩 막 기다리고 표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철도가 제 감당을 못하는 모양인데 KTX를 빨리 좀 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열차 이용객이 증가해 이제 누적 이용객 100만 명 돌파도 시간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현충일 연휴에는 임시로 강릉 부산 간 열차를 왕복 1회 증차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ITX 열차의 느린 속도에 대한 지적으로 KTX 열차는 언제 투입되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개선이 되면 좋겠죠? 자, 지금 뭐 VCR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KTX가 빨리 좀 투입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80만 명이 넘어섰고 또 무엇보다도 바다를 옆에 이렇게 빼어난 풍광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탑승객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조광묵 국장님, 네. 이제 수요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80만 명을 넘어서고 10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어떤 이용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도 이게 동해선 개통돼서 이렇게 많이 이용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이 동해선 철도 사업이 사실은 이제 98년서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건 2008년도에 해가지고 16년 동안 작년까지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만큼 올 거라고 더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좀 보면 강원도 철도 정책이라든지 그 예탄할 때 보면 그 수요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좀 큰 문제긴 한데 그 부분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강릉선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선 KTX가 사실 그 당시에 BC가 0.11분이 안 나왔어요. 거의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동계올림픽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개통을 했고 사실 그래서 지금도 한 80만 명 이상이 매년 이용하고 지금도 뭐 그 사실은 표를 구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노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제 그런 지금의 이제 강릉 그 선이나 지금 개통된 동해선을 이렇게 보더라도 강원도는 그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에 대한 SOC 확충만 하면 무조건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수요는 무조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의 잠재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어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SOC 조금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국장님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뭐 이용 상황에 대해서 아주 흡족해 하시는 그런 반응이고요. 교통망이 좋아지면 뭐 사람도 많이 오고 돈도 몰린다고 하는데 우리 김재진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해선 개통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2017년에 원주 강릉 철도, 그러니까 강릉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강원도의 철도 이용객이 1,500만에서 1,700만, 200만이 순간적으로 뛰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2월 말에도 그 지금 강릉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아까 이제 울산, 부산 이렇게 강릉 뭐 이렇게 해서 지내봤는데 아직도 역사 주변은 휑해요. 밥 먹을 때 별로 없고 그리고 내리면은 철도를 탄 사람들은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철도를 선택할 때부터 나는 버스나 택시나 이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연계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안 돼 있었고 그런 어떤 주변의 도시 계획적인 부분이라든가 개발, 그다음에 관광지하고의 연계성, 뭐 교통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진짜 그 책에서만 보던 게 아니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또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우리 표 대표님께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저게 지금 개통해서 5월 20 며칠까지가 지금 80만이 탔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언뜻 계산해도 560억 정도 7, 8에 56, 뭐 항복 7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7, 8에 56, 560억 정도의 매출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연중으로 가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한 3배 정도. 근데 왜 이게 적자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럼 열차가 그 정도 이용하면은 사실 열차 입장에선 빨리 더 좋은 기차를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익이 내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네. 지금 KTX가 동해선만 올 게 아니거든요. 네. 서해선도 필요하고 중부내륙도 필요하고 올 하반 개통한 남해선도 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로템이 못 따라가고 있고 생산을 이게 국가철도공단이 발주를 늦게 넣는 바람에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동해선만 키울 건 아니잖아요. 골고루 해야 되는 거랑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 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동해선에 대해서 아까 앞부분에 저한테 질문했을 때 동해선 열차가 뭐 개통이 됐다는 거 가지고 신난다 이것만 갈 게 아니고 좀 전에 영상도 포커싱이 강릉에서 부산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커싱이 이거 제작을 어디서 했어요? 강릉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커싱이 부산에서 강릉 와가지고 강릉에서 목걸이를 보여줘야지.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이 콘텐츠 자체가 뭔가 외부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뭐 이런 울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강릉, 삼척, 뭐 속초 이 지역으로 관광으로 오고 놀러 오고 하루 왔다 가는 이런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철도가 놓이고 나면 오히려 대도시로 더 집중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ITX 기차가 생기고 나서 춘천 가는 기차 생기고 나서 사실 춘천의 상권이 이렇게 산 것도 아닙니다. 다 서울에 와서 소비하고 얼른 또 갑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각 자체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는 철도 놓는다, 놓아서 와 신난다 이게 아니라 철도는 지금 놓는 작업들을 우리 뭐 국장님하고 박사님처럼 이렇게 뭔가 SOC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줘야 되냐? 바로 문화 콘텐츠가 따라줘야 됩니다. 이 문화 콘텐츠가 없는 지역이나 국가는 흥한 국가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아쉬운 게 문화 콘텐츠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좋다 좋은데 문화 콘텐츠가 이 강원도 이 벨트 라인으로 정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그래서 왔다 가는 인구도 여행객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주 인구도 또 이제 그럼 늘어나야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산다, 부동산이 발전한다의 개념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격 기준을 자꾸 얘기를 해요.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발전했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십시오. 좀 이어서 역시 강릉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강릉 사람 부산 가는 것만 찍어서 사실은 이 열차의 장점 중 하나는 그간 전국구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삼척, 울진, 영덕 같은 곳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데 있거든요. 이 노선이. 그렇죠. 강릉 사람 부산 가서 해운대 가라고만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역시 저 빼고도 강원도 분들이시라 강원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일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울진 영덕이죠. 울진은 심지어 반세기 전까지 강원도였고 모처럼 동해선 타고 가셨는데 부정 가서 광안리만 보고 오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 삼척 근덕바다 얼마나 좋은데 그런 것도 보고 좀 영덕도 보고 영덕 요즘 근대거리 조성 잘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딱 한 게 그냥 대도시 중심주의 같았어요. 강릉과 부산이라고 하는. 근데 전국적으로 이 토도 타는 거는 뭐냐면 중간에 영덕, 울진, 속초 같은 데 삼척 같은 데 내려서 거기다 산 들어가는 게 목적 중 하나거든요. 또 주말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집중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이 맞으시는 게 아까 제가 초입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선 철도가 딱 개통됐을 때 저희들이 첫 번째 느꼈던 게 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어디야? 영덕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ITX 마음이 들어오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혜택을 보는 건 울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이런 훌륭한 이 교통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돼요? 교통혁명만 일어나면 와 신난다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콘텐츠 개발이다. 예를 들어 속초나 이런 데 가서 관광버스 타고 설악산 갈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풍력발전 좋잖아요. 거기 직접 전 가봤거든요. 그 언덕 위에 산 위에 올라가면 그림 같아요. 막 바람 부는 날은 막 날아갈 것처럼 막 이렇게 팔만 뻗치고 있으면 거의 공중에 뜨는 기분이야. 그런 거 관광객들, 부산 분들 와서 그거 체험하잖아요? 그럼 그냥 인산인해가 될 거예요. 한번 소문나면.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걱정 그거죠. 사람들이 이제 숙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주 인구도 늘려야 되고 유동 인구,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 컨텐츠라니까요. 이제 그걸 개발할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1박 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갖다 가버려요. 1박 당일로.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짚어주실 건 없으시고요. 자, 부동산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을 짚어준다는 게 사실 부동산이 바람만 불어가지고 헛바람 불어가지고 가격이 자꾸 펌프질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뛰면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원래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뛰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뭐 세종시도 토지 값이 뛰는 바람에 갑자기 벤츠 타고 다니면서 트렁크 열면 그 안에 농기구 있고 막 그랬잖아요. 무조건 땅값이 뛰는 게 이게 뭐 부동산 발전이다가 아니라 사람이 왕래하고 뭔가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이 돌아갔을 때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부동산적인 게 발전하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따라와야 된다. 인프라 따라왔으니까 이제 콘텐츠, 아까 제가 주장하는 콘텐츠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콘텐츠가 안 살면 그 지역의 부동산, 지역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김진태 지사님 이 방송 보시면 콘텐츠 빨리 개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문화 콘텐츠 개발자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들고 좋을까 이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파트값만 오르면 좀 걱정인 게 사실은 청년들은 못 살아요, 그 동네. 그럼요. 오히려 더 외가 딴 데로 가버리죠. 그게 어쩌면 서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출퇴근 가능해지니까.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은 동해선 개통되면 제2의 제주 같은 그런 또 관광지가 부상할 수도 있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조 많이 하고 있죠. 네. 뭐 어떤 지역들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 삼척, 울진, 영덕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앞으로 뜨게 될 지역일 겁니다.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비경인데 여기는 비행기 안 타고 동해선 타고 가면 되는 비경. 이게 제가 울산이나 포항 친구 만나보면은 자기들은 알아요, 이 지역들이 좋은 거를. 근데 딴 데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핵심에 있는 세종 대전 사람도 여기 힘들다고. 거기 어디든 2시간인데 여긴 더 걸려요, 그거보다. 근데 그게 드디어 서울, 경기, 부산에서 가면 곧바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열렸기 때문에 이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5년 뒤쯤에 이제 KTX가 충분히 보급이 되고 그때 되면은 폭발할 거 생각해요, 가능성은.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말씀처럼 콘텐츠 만드는 거랑 주택을 좀 잘 가성비 좋게 골고루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요식업은 사람이 인기가 좋아질 건데 숙박이 아마 사고가 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자, 동해선 중심으로 해서 뭐 초광역 경제권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우리 조 국장님이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초광역 경제권 지금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한 1,400만 원 배후 도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공동공급제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한 2020년도에 벌써 그 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협약을 그 관련 광역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셨던 걸 지사님이 들으셨는지 우리 올해 7월 달에 또 지사님이 그 우리 관광재단이랑 해서 부산으로 가실 겁니다. 부산 가셔가지고 부산 시장님들 좀 뵙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좀 강원도로 좀 모십사. 그런 관광 홍보 같은 거 전혀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분야나 그 관광 분야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금방 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KTX가 투입이 되고 저 교통 환경이 바뀌고 하면은 점차 이거 광역권이라는 것은 금방 현실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KTX 투입은 뭐 언제쯤 좀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국토부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9월 달까지는 일단 이제 그 투입하기 전에 이제 시범 운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범 운행을 이제 9월 달까지는 마무리하고 늦어도 이제 올해 말까지는 일단 그 KTX 투입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근데 이제 다 아까 그 박석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철도 그 기차 양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렵고 전국이 지금 일단은 KTX 열차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동해선에 KTX 투입은 가능하다.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철도 측의 얘기는 그래서 약간 이제 포항 오는 거 이걸 좀 더 들여보내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하더라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동해선이 인기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는 사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는데 지금 뭐 워낙 난리니까 무조건 들어오긴 하는데 좀 저희 도에서는 더 좀 많이 좀 넣어줘라. 이제 그렇게 지금 강하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연말까지는 KTX 투입이 가시가 될 것이다. 네. 예. 우리 표 대표님 이 동해선이 되면서 강릉, 부산이 주목을 받고 중간 또 경유 도시들은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지역 간의 그 체감이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렇죠. 그게 사실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역별로 자꾸 이제 뭔가 나누기를 하고 정책 싸움들을 하고 뭐 지자체 예산 얼마 따오면 그거 가지고 뭐 벚꽃 축제 같은 거 하고 이런 데 돈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컨텐츠를 키울 수 있는 지자체는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대도시, 부산이나 서울이나 뭐 인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대 도시들은 충분히 그만큼 예산이 있으니까 또 무슨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소도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소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저 칸 영화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칸 영화제가 칸이 한 3만, 4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영화제 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강원도 이 철도 이 선에서 어느 작은 도시가 그런 영화제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동해선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거 추진하면 홍보 잘하고 하면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해안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이 관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초광역 경제권이 이렇게 벨트로 전체가 묶여서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부산으로 다 올인되는 몰입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죠. 지금 근데 부산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부산도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 통계를 보면 노인과 바다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가격도 지금 한 30% 이상 지금 폭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부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도 하나 연결됐다는 게 경제권으로 묶여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럴싸한 누군가 관심 갖고 뭔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 광역 경제권이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 지금 뭐 이 동해안으로 붙어 있는 작은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장님들 많이 이 방송 보시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강원도에 인재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걸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콘텐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맨날 관광 얘기만 해요. 근데 사실 관광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줘, 물론 돈 많이 벌어주죠. 그런데 딴 데는 지금 반도체하고 뭐 제조업하고 AI 사업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고 있는데 우리 맨날 관광하고 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 철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 뭐냐면 아직은 단선이다 보니까 모르는데 지도를 아마 아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철도가 지나가는 옆으로 무역항들이 있습니다. 울산항, 포항항, 부산항, 지도 보여드릴까요? 동해항, 삼척항, 무역항, 전국의 30개 무역항들 중에 한 3분의 1이 거기 깔려 있어요. 국가 기간 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2월 달에 그 동해선 철도를 타면서 울산연구원, 부산연구원, 경북연구원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산업을 가지고 뭔가 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가 살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찾는 거. 완전 초비상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다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산업, 관광산업, 제조업, 항만물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특성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축제라든가 하드웨어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담론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측면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이제 동해 북부선까지 완공되면 고성 제진까지, 그러니까 고성 제진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연결되고 강릉도 이제 경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경유지가 되는 도시들이 가져야 될 어떤 전략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강릉이 연결되는 게 지금 핵심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죠. 통해서는 중간 도시들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데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관광으로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아마 올 여름에 아마 한번 픽을 찍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지역들이 재발견될 거라는 거죠. 울산, 포항, 부산 사람들한테 재발견이고 나머지 전국 지역 사람들한테 첫 발견이 될 거예요.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죠. 지금 한 5년 있어야 돼요. KTX 차량 공급이 원활하게 되려면 5년쯤 걸리고 그쯤 돼서 전국 사람들이 언제든 편하게 올 수 있을 때 오게 되면 아마 강릉, 부산 말고 다른 데들에 대해서 수요가 분산된 효과가 나타나셔야 할 겁니다. 예.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장기적으로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연결이 결국 또 금강산 관광 재개나 유럽 여행까지 연결되는 그런 또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여행은 비행기로 가시죠. 아니 근데 뭐 불가능하신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저희가 뭐 이제 대륙철도하고 연결하는 데 있어서 뭐 과거에도 뭐 북한 철도의 문제라든가 뭐 수소 열차 얘기 나오는 것도 뭐 연료 문제, 북한의 전력 문제가 이 문제 철도하고도 굉장히 뭐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폭이 넓은 관계, 우린 표준계 쓰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길이 일단 뚫리면 네. 갈 수는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북한이 철도를 끊었죠. 제진하고 북쪽을. 네. 그거는 현실적인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그렇게 막 꿈을 꾸고 희망에 부풀어서 막 그렇게 막 뻥카 날리면 안 돼요. 아, 이거 뻥카가 아니고 좀, 네. 아니, 그러니까 통일되면 좋죠. 남북관계 개선돼서 왔다 갔다 하면 좋죠. 그걸 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관광 가는 건 좋죠. 금강산 관광 가는 거. 근데 몇 번을 열고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희망 걸고 그럼 또 이 철책선 따라서 또 부동산 또 들썩이어서 개인이 또 그 안에 논밭 사고 이런 사람들 생기는 거예요. 경기 북부 강원도 피해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은 아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미리 그렇게 계획은 이제 물론 뭐 이게 박사님들이나 이제 국장님들이 미리미리 세워놓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으니까 자꾸 그 얘기로 바람 잡다 보면 먼 미래에만 얘기하다가 끝난다니까. 아니, 근데 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철도를 이제 넣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기대감을 거는 건 뭐냐면 철도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업도 올 수 있고 뭐 제조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철도나 SOC가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면 그 동네 땅값이 먼저 뛰어버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시 딱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죠. 땅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또 부담을 느껴야 되는 그런 좀 악순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의 케이스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동해산 철도도 저도 몰랐는데 동해시나 삼척이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엄청 뛰었어요. 네. 그리고 원래부터 뭐 높았는데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업체들이나 아니면 기업이 들어오거나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또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예측이 됐었던 문제인데 이게 좀 이제 당원도나 지자체들이 조금 더 대응을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거의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부분들은 개발 수요에 따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하는 거는
조금 저희 도 입장에서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단지 이렇게 그 지가가 상승을 하든지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간다 그러면 그 지가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좀 고민해서 지금 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산업이나 관광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지고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혁명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뭔가 경제활동이 일어나야 돼. 그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가치에 따라서 이 땅값이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경제가 순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내용도 없이 땅값만 뛴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오히려 지역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랬던 곳이 속초를 가도 그렇죠. 속초를 가도 지금 그 미분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뛰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행하는 시행업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너도나도 막 땅을 비싸게, 그것도 혹시 다른 시행사가 와서 살까봐 더 비싸게 사고 말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고, 결국 분양가 올라가는데 그 안에 인프라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땅값이고 뭐고 다시 내려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제 활동이 돌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철도 뚫렸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잘 돌아가게 하고 꽉 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길 하나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바꾸고 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강릉, 삼척, 동해, 양양, 속초, 고성까지 동해선으로 연결될 이 도시들은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길이 어떤 변화를 품고 달릴지 우리 모두 어떤 도시로 다시 태어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동서고속철 그리고 삼척 영월고속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강원도의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도 2부에서 준비했습니다. 2부도 함께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동서고속화철도가 열어갑니다. 공식적인 개통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28년까지 이제 그때 개통하는 걸로. 강원 남부권의 최대 수건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자 지역사회에서 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받았어야 되는 거를 100년 만에 이제 받는 거예요. 강원도가 빨리 아이를 많이 낳는 도가 돼서 인구를 2배, 3배 늘리고 나면 해주지 말라고 해도 해줄 겁니다. 빨리. 이 교통망이 좋아지면 정말 지역 안에서 취업 기회도 늘어나는지 교통망이 좋아지면 청년들이 강원도에 머무는데 진짜 도움이 될까요?